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윤창민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산과 염기 평형의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적정이라는 것입니다. 적정과 pH 곡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요. 이 pH 곡선은 우리가 적정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이 적정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타이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의 어떠한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우리가 적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산, 염기의 적정 과정에 첨가되는 적정제의 양에 대한 분석되는 용액의 pH를 나타낸 곡선을 우리가 pH 곡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 산과 센 염기의 적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센 산과 센 염기라면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HCl과 그리고 NaOH를 두 개를 섞어주는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그리고 NaOH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각각 캐리가 될 텐데,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pH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H 플러스와 수산화이온 OH-만 이제 반응에 참가하게 될 텐데, 이 두 개가 만난다면 물이 형성이 될 것이고 물의 pH는 7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너무나 간단한 반응이죠. 그래서 적정 시 어떤 주어진 점에서 우리가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한다면 그 지점에서 남아있는 H 플러스의 양을 구하고 용액의 전체 부피로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미리몰랄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적정에서는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1미리몰랄이라는 것은 1몰을 나누기 1000으로 해준 것이고, 이것은 그렇다면 10의 마이너스 3승몰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밀리리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몰수도 밀리몰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 농도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몰 농도는 용질의 몰 나누기 용액의 리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질의 몰수를 우리가 1000으로 나눠준다면 밀리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리터를 1000으로 나눠준다면 밀리리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몰 농도를 따질 때 둘 다 1000으로 나눠준다면 용질의 밀리몰 나누기 용액의 밀리리터를 했을 때도 똑같이 몰라의 농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몰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밀리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밀리리터를 해주면 밀리몰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거를 반대편으로 올려서 두 개의 곱을 해주면은 우리가 더해진 어떠한 밀리몰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센 산과 센 염기의 이제 적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0.2몰랄의 질산 HNO3 50ml를 0.1몰랄의 NaOH로 적정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센 산과 센 염기의 적정과 관련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몰랄의 NaOH가 첨가되는 적정의 몇몇 선택된 점에서 용액의 pH를 계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비커가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HNO3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HNO3의 정보는 0.2몰랄이고 그리고 50ml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NaOH를 집어넣음으로써 적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적정의 목표는 NaOH를 더할 때마다 이제 pH가 얼마만큼 바뀌는지 그거를 점별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점별로 우리가 pH를 측정을 한 것을 곡선으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그거를 적정 곡선 혹은 pH의 곡선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NaOH가 처음에 첨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의 농도를 살펴본다면 H 플러스의 농도는 0.2몰랄이고 pH는 마이너스 로그로 우리가 0.2를 해본다면 pH는 0.699로 굉장히 낮은 pH, 즉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pH가 나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0.1몰랄의 NaOH 10ml를 만약 첨가를 하게 된다면 그때의 pH 값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HNO3도 마찬가지로 H+가 나오고요. NaOH는 OH-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응 전에 우리가 화학 양론적으로 얼마만큼의 양이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50ml와 그리고 0.2몰랄을 곱해주면 H+가 10ml몰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0.1몰랄의 NaOH 10ml를 집어넣는다면 10ml와 0.1몰랄을 곱해서 1ml몰의 OH-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난 후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H+와 OH-가 이제 반응을 해서 물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H+가 남아있는 걸 살펴본다면 10ml몰에서 1ml몰만큼만 OH-와 반응을 했기 때문에 9ml몰이 남을 것이고요. OH-는 H+와 이제 다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 후에 H+의 농도를 살펴본다면 남아있는 밀리몰의 H+와 그리고 용액의 부피는 50에다가 우리가 10ml의 NaOH를 첨가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을 더해주고 그 합인 이제 60ml로 9.0ml몰을 나눠준다면 0.15몰랄로 농도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2몰랄의 HNO3였는데 NaOH를 더해줌으로써 0.15몰랄로 감소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pH로 환산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로그에 0.15를 하게 된다면 0.82로 pH 역시 소폭 상승을 하였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0.1몰랄의 NaOH 20ml를 넣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10ml를 넣었고요. 20ml를 넣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50ml에 0.2몰랄의 H+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10ml몰이죠. 그리고 0.1몰랄과 20ml를 곱해준다면 2.0ml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다 일어나면 8ml몰의 H+만 존재를 하고요. OH-는 다 소진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가 H+의 농도를 계산을 한다면 8ml몰 나누기 50 플러스 이제 20이니까 70ml로 나누어 주었을 때 0.11몰랄만큼의 H+의 농도가 확인이 되고 이것은 pH가 0.942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0.1몰랄의 NaOH 50ml, 즉 전체를 첨가하였을 때는 우리가 똑같이 계산을 해본다면 B와 C 지점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pH는 1.301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0.1몰랄에 우리가 NaOH를 과량으로 집어넣습니다. 앞에서는 50ml 똑같이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과량으로 집어넣었을 때를 살펴본다면 이 지점에서 첨가한 NaOH 양은 100ml 곱하기 0.1몰랄이기 때문에 10ml몰만큼의 이제 OH-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질산의 처음 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10ml몰의 H+가 이제 존재를 하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질산으로부터 해리된 H+와 정확히 반응하도록 충분한 양의 OH-가 첨가되었다. 즉 같은 몰수의 OH-가 첨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지점은 우리가 적정에서 특별한 지점으로 부르는데요. 이 지점을 우리가 적정의 화학 양론점이라고 부르고 혹은 당량점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퀴밸런스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이 지점에서 용액에 있는 주 화학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Na+와 NO3-와 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H+와 OH-가 두 개가 다 반응을 해서 물로 지금 바뀌어버린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Na+의 경우는 pH에 관여를 하지 않고 NO3-도 pH에 관여를 하지 않고 순수한 물도 pH는 7입니다. 그래서 산이나 염계 성질을 전혀 갖지 않고 NO3-도 전혀 갖지 않고 그렇다면 NO3나 Na+는 pH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따라서 용액은 중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량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당량점에서의 pH는 항상 7이다라는 정의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적정이라는 것에서 당량점은 pH가 중성일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NaOH를 더더욱 더 많이 넣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150ml를 집어넣을 것이고요. 150ml를 넣는다면 이제는 OH-의 몰수가 H+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반응 후에 H+는 존재하지 않고 과량의 OH- 수산화 이온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OH-가 5.0mm이고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표기를 해주고 이제 농도를 구한다면 0.025몰랄의 우리가 OH-의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pH로 환산을 해준다면 뭐 H+에서 OH-를 우리가 나눠주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나누기 이제 OH-의 농도를 해줌으로써 H+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pH로 환산을 한다면 12.40이라는 염기의 매우 높은 염기를 가진 어떠한 pH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첨가된 NaOH의 부피와 그리고 반응하였던 H+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얼마만큼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pH로 Y축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A, B, C, D, E, F 지점까지 살펴본다면 처음에는 H+가 훨씬 더 농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에서는 천천히 pH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NaOH 100ml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OH-가 10.0mm몰이 존재를 했고 이때 H+의 양과 이제 동일했었죠. 10mm몰로 이제 동일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량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량점을 지나가게 되어서 우리가 F에서 0.1몰의 NaOH를 150ml 집어넣었을 때 결론적으로 5.0mm몰의 과량의 OH-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pH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다면 0.1몰랄의 NaOH 200ml가 첨가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20.0mm몰의 OH-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10mm몰과 반응을 하고 나면은 10.0mm몰의 과량의 OH-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여기서 풀었던 것과 같이 계산을 해본다면 pH는 12.6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폭이지만 pH가 또 염기의 방향으로 증가를 하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H 곡선을 우리가 pH 곡선 혹은 이제 적정의 곡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NaOH를 첨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당량점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그 당량점 전에는 pH가 산성을 그리고 당량점 후에는 이제 염기성을 띠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NaOH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농도와 얼마만큼의 부피를 더해 주었는지를 알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산성의 용액이 이제 존재를 할 때 그 용액의 부피는 알지만 농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NaOH의 농도와 부피, 즉 염기와 이제 부피를 더해 주었을 때 그것이 이제 당량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가 pH 7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적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지수의 산성의 이제 농도, 산 용액의 이제 농도라든지 혹은 그 안에 얼마만큼의 이제 산이 존재하는지를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적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적정을 센 염기를 센 산으로 적정하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앞장에서 봤던 것과 같이 이제 유사한 논리가 적용이 되고요. 다만 당량점 이전에 OH-가 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pH 곡선으로 표현을 했을 때
당량점 전에 염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당량점 이후에는 H 플러스가 과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성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0.5몰랄의 NaOH 100ml를 1.0몰의 HCl로 적정할 때 pH 곡선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pH가 7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50ml에 1.0몰랄의 어떠한 HCl이 들어갔을 때 그때 pH가 7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0.5몰랄의 이제 NaOH 100ml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밀리몰수와 그리고 50ml의 1몰랄의 HCl이 가지고 있는 밀리몰수가 이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동일한 지점에서 5.0mm몰의 OH-와 그리고 5.0mm몰의 H 플러스가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0.5몰랄 이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몰수 그리고 나누기 100ml 이거는 지금 NaO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려놓고 이제 곱을 해준다면 여기서 나오는 게 X는 5.0mm몰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산성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0몰랄 이꼴 이제 X몰 그리고 이것을 나누기 50ml를 해준다면 이거를 위에 곱해주면은 당연히 5.0mm몰로 이제 동일하게 몰수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은 우리가 센 산으로 출발하든 센 염기로 출발을 하든 우리가 거기에다가 맞는 카운터파트인 염기라든지 이제 산을 더해 주었을 때 당량점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당량점 지점에서는 pH가 이제 중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센 산과 센 염기 혹은 뭐 센 염기와 센 산이 아닌 약산에다가 우리가 센 염기를 더해줌으로써 적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1몰랄의 아세트산, 이 아세트산의 Ka는 1.8 곱하기 10-5승이고요. 이 아세트산 50ml를 0.1몰랄의 NaOH로 적정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A 지점은 NaOH를 넣지 않았을 때에 대한 우리가 문제이고요. 이때 pH는 2.87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B 지점에서 이제 0.1몰랄의 NaOH가 10ml만큼 첨가가 되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화학 약론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 OH-가 결론적으로 이 아세트산과 이제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하고 우리에게 내놓아 놓는 것이 이 아세트산 이온을 이제 내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OH-가 이제 0.1몰랄이 NaOH 10ml가 더해졌기 때문에 10ml 곱하기 0.1몰랄을 해준다면 1.0mm몰랄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50ml 초기에 주어진 값 그리고 곱하기 0.1몰랄을 해주면 5.0mm몰의 아세트산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응이 다 일어나고 나서는 OH-는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4.0mm몰의 아세트산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1.0mm몰만큼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반응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이 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형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용액에 이제 남아있는 주화학종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세트산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Na+와 그리고 물이 이제 존재를 할 텐데요. Na+ 같은 경우에는 NaOH에서 이제 나온 또한 짝산이기 때문에 얘는 pH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H2O도 우리가 신경을 써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세트산의 반응을 우리가 표기를 해준다면 H 플러스와 C2H3 이제 O2 마이너스로 각각 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우리가 초기 농도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반응이 끝나고 나서 4.0mm몰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50ml와 그리고 10ml의 NaOH를 더해줬기 때문에 총 부피는 이제 60ml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1.0mm몰이 새로 생성이 되었고
부피는 60ml입니다. 그리고 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성이 되지 않았다. 0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X밀리몰과 밀리리터의 HC2H3O2가 만약 해리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그 해리가 된 만큼이 H 플러스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평형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었던 4 나누기 이제 60 그리고 빼기 X 그리고 C2H3O2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생성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1 나누기 60 플러스 이제 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A에다 놓고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이렇게 비를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면 x 곱하기 1 나누기 60에 플러스 x 그리고 4 나누기 60에 이제 마이너스 x로 표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간단하게 이제 일단 x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풀어주었을 때 60 길이는 사라지고 1 나누기 4의 x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0.25x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0.25x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KA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0.25를 반대편으로 넘겨서 이제 나눠주면은 X값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X값은 H 플러스의 농도이다.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왔으며 이때의 pH는 우리가 4.14다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저희가 B 지점까지에 대한 우리가 적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엔 C 지점으로 넘어와서 0.1몰랄의 NaOH 25ml를 첨가하였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또 마찬가지로 화학 양론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의 농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일단 25ml의 NaOH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이제 OH-의 몰수는 2.55mm몰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5.0mm몰이 존재를 하죠. 그렇다면 반응 후에를 생각해 보았을 때 5.0mm몰보다 여전히 OH-의 밀리몰 수가 적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된다. 그래서 0이 되는 것이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2.5mm몰만큼 소진이 되어서 2.55mm몰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2.5mm몰만큼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평형에서 용액에 남아있는 주화학종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아세트산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Na 플러스와 물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아세트산이 해리가 되는 반응을 우리가 또 표기를 해주고 각각의 초기 농도와 평형 농도에 대해서 표기를 해준다면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플러스 25ml로 나눠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5mm몰을 각각 75ml로 이제 나누어 주었을 때 그때 우리가 H 플러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평형에서의 농도를 계산을 해본다면 2.5 곱하기 2.5 나누기 75를 각각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 해줄 만큼 줄어들거나 이제 늘어나거나 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H 플러스의 농도는 당연히 X만큼 생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KA로 놓고 평형식을 다시 한번 풀어준다면 이거는 그냥 이제 건너뛰고 X 이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H 플러스의 농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로 해준다면 pH 값이 4.74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포인트, 이 C 포인트를 우리가 당량점의 중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적정의 한 특별한 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의 이 당량점의 중간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HC2H3O2, 즉 아세트산의 초기 농도와 아세트산 이온의 이제 초기 농도의 값이 똑같아지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때 우리가 KA를 표기를 해준다면 이거는 H 플러스와 이제 동일하다. 그래서 중간점에서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적정의 절반 지점에서 H 플러스는 KA 값과 그리고 pH는 pKa 값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새로운 이제 정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 지점으로 넘어오게 된다면요. D 지점에서는 0.1몰랄의 NaOH가 40ml를 이제 넣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과정은 앞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pH는 5.35로 또 소폭 증가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NaOH가 50ml가 첨가되었을 때 이 점을 우리가 적정의 당량점이라고 또 부르죠. 적정의 당량점은 pH 이꼴 7이 되는 지점. 그리고 그때는 Na 플러스와 이제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물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중성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의 당량점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아세트산 이온이 OH-로 이제 해리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KB로 우리가 표현을 해놓고 각각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KW 나누기 KA를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것이 K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리고 KB는 우리가 KA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의 KA를 그대로 활용을 해준다면 KB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당량점에서 우리가 각각의 초기 농도와 이제 평형 농도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당량점에서의 OH-의 농도는 0이고 아세트산의 농도도 이제 0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아세트산 이온의 초기 농도만 생각을 해본다면 5밀리몰 나누기 이제 100ml를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0.05몰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형 농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0.05 빼기 x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 x만큼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KB를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버리면 x제곱 나누기 0.05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때 x의 값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OH-의 농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H 플러스로 우리가 바꿔주었을 때 pH는 8.72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을 센 염기로 적정했을 때 당량점에서의 pH는 항상 7보다 큽니다. 우리가 아까 센 산과 그리고 센 염기에 대해서 이제 적정을 했을 때는 pH는 7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약산을 센 염기로 적정했기 때문에 pH가 7보다는 소폭 높은 그러한 약간의 염기성을 띠게 되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당량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량점에서 용액 속에 남아있는 산의 음이온이 이제 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센 산을 우리가 센 염기로 적정할 때 당연점의 pH가 7.0인 것은 남아있는 음이온이 유효한 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음이온이 이제 염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아세트산의 음이온을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아세트산의 이제 음이온이 염기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 지점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NaOH가 이제 과량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량으로 생성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1.0mm몰만큼 생성이 되었고요. 아세트산이 이때부터는 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아세트산 이온의 경우에는 5.0mm몰만큼이 반응 후에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 후에 용액에 남아있는 이제 주 화학종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OH-가 당량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당량점을 지나쳤기 때문에 과량의 OH-가 이제부터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용액에는 두 개의 염기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C2H3O2-의 염기와 그리고 OH-의 염기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C2H3O2-는 OH에 비해서 약한 염기이므로 이 C2H3O2- 음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생기는 OH-의 양은 이미 용액에서 과량으로 있는 OH-에 비해 작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지점에서 C2H3O2에 의해 생기는 OH-가 단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몰랄 즉 앞에 우리가 2를 살펴보았을 때 그때 나온 몰랄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몰랄인 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 과량의 OH-가 이 C2H3O2- 음이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기보다 더 큰 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OH-가 KB 평형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므로
그리고 그 양은 또 훨씬 적어질 것이다. 그 말인즉슨 여기 지금 C2H3 O2-가 이제 해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OH-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NaOH가 이제 과량이 존재를 한다면 이 OH-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C2H3O2-가 OH-와 이제 아세트산으로 변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프트를 해주면서 억제를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2H3O2는 해리가 잘 일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과량의 OH-가 NaOH로부터 이제 왔기 때문에 이 OH-가 대부분의 염기 성분을 창출하게 되고 이 OH-의 존재로 인해서 C2H3O2-는 이제 주화학종으로 올라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OH-의 농도를 구한다면 과량의 OH-와 그리고 부피를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9.1 곱하기 10의 -3승몰랄이 나왔고요. 이거를 우리가 pH로 환산을 해준다면 11.96으로 이제 확 pH가 염기 성분에 이르게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0.1몰랄의 NaOH가 75ml가 첨가됐을 때 그때 pH는 12.30으로 또 염기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일단 0.1몰랄의 아세트산 50ml를 0.1몰랄의 NaOH로 적정하는 pH 곡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살펴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이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약산이기 때문에 pH가 약 3 정도에서 지금 출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aOH가 계속해서 이제 더해진다면 NaOH가 이제 부피가 증가를 하면서 pH도 소폭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지점을 살펴본다면 이 지점은 중간 지점 부분에서 평평해지는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완충 작용입니다. 그래서 약한 산의 적정 초기 근처에서는 pH는 센 산의 경우보다 더 급격히 이제 증가를 하는데 약한 산은 절반 지점 부분에서 평평해지고 그런 다음 다시 급격히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기울기 대비해서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평평한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약한 산의 적정 초기 근처에서의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성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약한 산이 왜 평평한 기울기를 보여주냐면 결론적으로 완충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당량점은 50ml NaOH가 첨가되었을 때인데 당량점은 여기죠. 이 지점에서 첨가된 OH-의 양은 원래 산의 양과 이제 똑같음을 유의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당량점에서의 pH는 7.0보다 소폭 높은 왜냐하면 우리가 약산을 센 염기로 지금 적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한 산과 센 산을 센 염기로 적정을 했을 때 이 적정 곡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요. 센 산 같은 경우에는 NaOH의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간씩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지점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이제 pH가 약 7인 지점에서 우리가 중성인 이제 당량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량점을 지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염기 성질로 바뀌겠죠. 근데 약한 산 같은 경우에는 센 산보다 초기에 pH가 높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센 산이 훨씬 더 높은 pH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H+가 이제 완전히 해리가 돼서 처음에 더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한 산의 경우에는 NaOH가 더해지면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평평해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평평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완충 작용 때문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면서 당량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산과 센 산을 센 염기로 우리가 적정을 하게 될 때 그때 각각의 그래프가 이제 다른 곡선의 모양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산 염기 적정에서의 당량점은 pH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학 양론적 반응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pH를 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았을 때 2 더하기 이제 9를 뭐 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pH가 뭐 11이 나와서 그거를 뭐 절반으로 잘랐을 때 그때 pH가 뭐 5.5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pH를 뭐 7.0으로 맞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량점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이제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와 이제 정확하게 반응을 하여서 두 개가 다 없어지는 그 지점을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약한 산과 이제 OH 마이너스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에서 OH 마이너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점, 그 부분에 우리가 화학 양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의 우리가 그 지점을 당량점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때 이제 pH가 센 산과 센 염기라면 pH가 7이겠지만 약한 산과 센 염기라면 pH는 7보다 높은 9대나 8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약한 염기와 이제 센 산으로 적정을 해줄 경우에는 pH가 6 정도로 7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약산의 적정에 대한 우리가 또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이아나수소, HCN 기체는 독성이 강한 호흡 방해제로서 물에 녹였을 때 아주 약산이 된다. 이때 0.1몰랄의 HCN 시료 50ml에 0.1몰랄의 NaOH로 적정을 할 때 다음 용액의 pH를 계산하라. 0.1몰랄의 NaOH 8ml를 첨가한 후 그 다음에 적정의 중간 지점 그리고 적정의 당량점에서의 어떠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처음에 저희가 HCN이 존재를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HCN 같은 경우에는 0.1몰랄이고 주어져 있는 게 50ml이다.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이제 곱해 주었을 때 5.0mm몰이 처음에 HCN의 몰수가 우리가 진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화학 양론적으로 처음에 살펴보았을 때 HCN의 반응 전에 개수는 5.0mm몰입니다. 그렇다면 OH-를 우리가 A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0.1몰랄의 NaOH 8ml가 존재하기에 0.8mm몰이 이제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CN-는 처음에는 0mm몰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HCN과 OH-가 이제 반응을 한 뒤에는 당연히 HCN이 OH-의 개수만큼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4.2mm몰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OH-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0.8mm몰의 CN-가 형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형에서 용액에 있는 주화학종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HCN, CN-, Na+, 그리고 H2O가 있는데 Na+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H2O도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HCN과 CN-, H+에 대해서 각각 표기를 해준다면 4.2 나누기 58 빼기 x 그리고 빼기 x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0.8 나누기 58에 플러스 x 그리고 h 플러스는 이제 x로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ka에 대해서 놓고 계산을 한다면 ka 이꼴 x 그리고 곱하기 0.8 나누기 4.2로 표현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었을 때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H 플러스의 양과 동일하다, 농도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pH로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넣고 해주었을 때 8.49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의 우리가 pH를 계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적정의 중간 지점, 적정이 이제 중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지점에서의 pH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A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정의 중간점에서의 pH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적정의 중간점이라는 것이 다시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HA의 농도가 A-와 동일해지는 지점을 우리가 적정의 중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화학 양론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금 HCN이 여기 반응에서는 OH-와 만나서 소진이 되는데요. 이 HCN의 초기
값이 5.0mm몰입니다. 그리고 OH-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 5.0mm몰이 소진이 될 텐데 OH-가 만약 5.0mm몰이 존재를 한다면 이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소진이 되는 5.0 빼기 5.0의 지점을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이 당량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5.0을 2.5와 반응을 시킨다면 2.5mm몰의 HCn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초기에 존재했던 HCn의 절반이 소진되는 그 시점을 적정의 중간점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센 산과 센 염기의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센 산 그리고 센 염기의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HCl이 존재를 하고 그걸 우리가 NaOH로 적정을 한다면 HCl이 처음에 10mm몰이 만약 존재를 했다면 NaOH 5mm몰이 더해지는 지점을 우리가 중간점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어떤 산이 해리가 되었을 때 그 농도가 이제 짝 염기의 농도와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지점이 중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존재하던 HCn의 양은 50ml 곱하기 0.1몰라를 하게 되면 5.0mm몰이고요. 중간점은 2.5mm몰의 OH-가 이제 첨가가 되었을 때죠. 그래서 화학 약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2.5mm몰의 OH-가 더해져서 소진이 돼버리고 HCn이 2.5mm몰이 남는 이 지점을 우리가 중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점에서는 우리가 NaOH의 부피를 곱하기 0.1몰라를 해주면은 2.5mm몰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NaOH의 부피가 25ml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본다면 HCn의 농도와 그리고 짝 염기의 농도가 이제 동일해지는 지점이다라고 했었고 이 지점에서 pH 이꼴 pKa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핸더슨 헤슬백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A-와 그리고 HA의 농도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게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사라지면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점에서는 pH 이꼴 pKa라고 하는 정의가 성립이 되고요. 따라서 0.1몰랄의 NaOH 25ml가 첨가되었을 때 pH는 pKa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pKa는 우리가 HCn의 KA를 가져온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를 해주면 9.2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C 지점, 적정의 당량점에서의 pH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량점은 5mm몰의 OH-가 첨가되었을 때 HCN 5mm몰이 완전히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NaOH 용액이 0.1몰라르이므로 NaOH 50ml를 가했을 때 당량점에 도달한다. 이 양이 CN-5.0mm몰을 새롭게 이제 만들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량점에서의 주요 화학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CN- 그리고 Na 플러스 H2O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OH-는 지금 완전히 이제 소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HCn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소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센 염기의 짝산 이온이기 때문에 이것은 pH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물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H를 결정하는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본다면 CN-가 H2와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될 때 HCn과 OH-를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pH를 결정하는 반응이 되고요. 반응 개수를 살펴보았을 때 다 1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OH-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Ka 값이 아닌 Kb 값을 이 반응에 대해서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Kw를 우리가 HCn의 Ka로 나눠준다면 KB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평형상수로 표현을 해준다면 HCn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를 해주고 그걸 CN-의 농도로 나누어 주었을 때
그때 KB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 농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초기 농도에서 봤을 때 CN-의 초기 농도는 당연히 이제 5.0mm몰일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를 우리가 50ml 더하기 50ml, NaOH 50ml를 가했을 때 당량점에 도달하고 초기 용액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용량이 50ml이기 때문에 50 더하기 50을 해주고 이제 나눠주었을 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HCN의 초기 농도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OH-도 당량점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물과 반응을 했을 때 이제 얼마만큼이 새로 생성이 될 것인가 이 표현을 한다면 HCN은 X, OH-도 이제 X로 표현을 해주고 CN-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만큼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OH-는 X의 값이고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H 플러스와 이제 OH-에 곱을 해주었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오기 때문에 OH-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나눠주게 되면 H 플러스의 농도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을 마이너스 로그를 해준다면 pH는 10.9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량점에서의 pH가 이제 굉장히 염기 쪽으로 이제 많이 시프트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산에다가 센 염기를 더해줘서 적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몰수가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pH는 염기 쪽으로 시프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펴본 0.1몰랄의 아세트산 50ml의 적정과 그리고 또 다른 예제에서 분석한 0.1몰랄 사이아나수소산 50ml의 적정을 비교해 보자면 두 가지 이제 주요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경우 모두 당량점에 도달하는데 같은 양의 0.1몰랄의 NaOH가 필요하다. 즉 같은 부피의 0.1몰랄의 NaOH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HCN이 이 아세트산보다 훨씬 약한 산이라는 사실은 필요한 염기의 양과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산이 얼마만큼 더 세고 더 약하고는 적정을 하는데 우리가 당량점에 도달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당량점을 결정하는 것은 산의 세기가 아니라 즉 Ka 값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의 양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고 산의 양이 당량점을 만든다면 그 당량점에서 우리가 다시 평형 농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Ka 값을 통해서 pH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량점에서의 pH 값은 산의 세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의 적정에 대한 당량점의 pH는 8.72인데요. 사이아나수소산 HCN 같은 경우에는 적정에 대한 당량점의 pH는 10.96으로 훨씬 더 많이 염기로 시프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CN-이온이 아세트산 이온보다 훨씬 센 염기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HCN 자체를 우리가 아세트산과 비교를 해본다면 HCN이 훨씬 더 산으로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HCN이 산으로는 약하지만 산으로 약하기 때문에 짝 염기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염기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적정, 우리가 당량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당량점에서는 전혀 당량점을 결정하는 것은 산의 세기가 아니다. 그래서 KA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량점에서 pH의 값을 결정하게 될 때는 그때 우리가 이제 KA 값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산의 세기는 pH 곡선의 모양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듯이 KA 값은 우리가 당량점에서의 어떠한 정확하게 당량점에서의 이제 pH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경우의 당량점은 같은 부피의 0.1몰랄의 NaOH가 이제 첨가가 되었을 때
나타나지만 pH 곡선의 모양은 대단히 다른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약할수록 당량점에서의 pH 값은 커집니다. 특히 적정될 산의 세기가 약해짐에 따라 당량점 부분의 수직 영역이 또 짧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지시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뭐 이 지시학에 대해서도 지시학의 선정이 제한받는 것에 우리가 pH, 즉 산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받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옆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이제 산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즉 Ka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더 낮은 pH에서 그래프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 Ka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래프는 위쪽으로 이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당량점 부근의 수직 영역이 산의 세기가 약해짐에 따라서 짧아지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량점 지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센 산의 경우는 이 수직 영역이 이렇게나 깁니다. 그런데 Ka 값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점점 수직 영역의 길이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Ka 값에 따라서 우리가 pH 곡선, 즉 적정 곡선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은 용액에 있는 산이나 염기의 양을 분석하는 데 이제 쓰이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인데요. 평형상수를 결정하는 데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고, 평형상수를 결정하는 데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장에서 저희가 산염기 지시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산염기 지시학은 우리가 적정에서 산성인지 염기인지 우리가 pH를 구분을 할 때 활용하는 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지시약의 경우는 페노프탈레인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노프탈레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산성 용액에서는 무색을 띱니다. 지금 여기 안에 페노프탈레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산성에서는 어떠한 무색이고,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연 분홍색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페노프탈레인 자체가 HIN이라고 하는, 우리가 H의 이제 뭐 IN은 뭐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IN이라고 하는 그냥 화학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HIN이 산성일 때와 그리고 IN-로 이제 바뀌어서 염기성 형태일 때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본다면 이 HI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성이 띄고 있을 때는 이 H가 IN-에다가 이제 붙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기에서는 이 HIN이 다시 한번 해리가 되어서 H 플러스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IN-만 존재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페노프탈레인의 분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산성에서는 여기 끝에 지금 H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염기성인 형태를 살펴본다면은 여기 H가 좀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옆에 OH도 살펴본다면은 지금 H가 사라진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이 이제 바뀌게 되고요. 색깔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분자 구조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색을 받았을 때 그 분자 구조가 바뀌었을 때 이제 흡수하는 그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이 이제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는 이 H들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투명한 색깔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염기성인 형태, 즉 염기에 들어갔을 때는 O- 혹은 이제 O가 되면서 H 플러스가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게 되고, 그때의 색상은 이제 분홍색을 나타내는, 즉 분홍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분광 특성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시광선이 이제 흡수하는 파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색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염기 지시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산염기 적정에 우리가 당량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pH 미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pH를 모니터하고 적정 곡선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pH 곡선의 수직 영역의 중앙이 당량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pH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pH 미터, 즉 자동으로 이제 측정해주는 뭐 pH 미터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종이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pH에 대해서 어떤 산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염기를 계속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정을 하면서 pH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이제 당량점의 이제 수직의 중앙 부분인 당량점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염기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pH 곡선을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염기 지시약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시드 베이스 인디케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색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적정의 종말점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을 우리가 처음에 산에다가 넣어 놓는다면 무색을 띠고 있겠죠. 무색을 띠고 있다가 어떠한 지점, 즉 당량점을 이제 지나가서 쭉 넘어가다 보면은 pH가 당연히 상승하는 영역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때 색상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산성에서는 무색이지만 염기에서는 보라색인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시약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당량점에서의 종말점, 즉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약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화학 양론적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pH 미터를 사용을 하여서 적정 곡선을 이제 그리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지시약도 종류가 이제 수많은 지시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을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지시약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얼마만큼 그 pH의 즉 당량점이 이제 오는 pH에 부합한 지시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당량점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이 종말점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오차를 점점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산염기 지시약을 살펴본다면 자체가 약한 산인 이제 복잡한 분자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HIN으로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 이유가 이 HIN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시약은 약한 산에 끼고 있기 때문에 H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IN-가 남게 되고요. 이 I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디케이터의 줄임말로 이제 부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지시약을 HIN으로 이제 표기를 해주고 이 IN-는 인디케이터의 어떠한 짝 염기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약의 분자에 양성자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 한 가지 색깔을 띠고 양성자가 없어지면 또 다른 색깔을 띠는 특징을 가진 것들이 지시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결합이 될 때는 이제 무색이었다가 양성자가 떨어져 나간 염기성에서는 보라색을 띠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상적 지시약 HIN의 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HIN에 우리가 KA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IN이 처음에 산으로 존재할 때를 우리가 그냥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해주었고 그리고 해리가 되었을 때 IN-가 푸른색이다라고 한다면 KA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표현을 해준다면 H+의 농도와 IN-의 이제 농도의 곱 그것을 HIN으로 나눠주게 되면 KA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IN-와 HIN을 또 하나로 이제 B로 묶어주었고요. 이 B로 묶어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봤겠지만 어떠한 완충 용액을 계산을 해줄 때 이 B들을 꼭 활용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pH가 1.0, H+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인 산성 용액에 이 지시약 몇 방울을 가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Ka 그리고 나누기 이제 H 플러스의 농도를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1.0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 즉 Ka가 있고요. 그리고 H 플러스는 1.0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이다. 지금 이 H 플러스 농도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시한 몇 방울을 우리가 가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계산하면 10의 이제 마이너스 7승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것은 1 나누기 이제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제 1억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B가 IN-오버 HIN과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 용액에서 그렇다면 지시약의 우세한 형은 HIN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밑에 비율이 지금 훨씬 크죠. 그래서 HIN이 이제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용액은 결론적으로 붉은색을 띠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액에 OH-를 가하게 된다면 HIN은 IN-로 바뀌고요. 충분한 양의 IN-가 용액에 존재하게 된다면 푸른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시약에 대해서 새 색깔이 명백해지기 전에 처음 형의 대략 10분의 1이 다른 형으로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색깔에 대한 명백함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염기로 적정할 때 색깔 변화는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pH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IN의 비율이 지금 보면 1억에서 지금 10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염기를 그만큼 이제 많이 집어넣어 줬을 때 그때부터 이제 HIN의 색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10분의 1, 즉 이 IN-와 이제 HIN의 비율이 10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색깔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시약의 색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Ka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 지시약 브롬티몰 블루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브롬티몰 블루 같은 경우에는 HIN의 형태는 노란색이다. 즉 산에서는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IN-의 형태는 이제 푸른색이다. 그래서 옆에를 살펴본다면 산성에서는 노란색인데 염기성에서는 지금 녹색을 띱니다. 그리고 이 지시약 몇 방울을 아주 센 산성 용액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액을 NaOH로 적정을 한다면 어떤 pH에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처음에 눈에 보이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브롬티몰 블루에 대해서 우리가 KA를 작성을 해본다면 모든 지시약들은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하였듯이 HIN으로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고 HIN으로 KA를 표기를 이제 해준다면 H 플러스와 IN-의 농도의 곱을 HIN으로 우리가 나눠주면은 그것이 KA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어떠한 산성에서 염기로 이제 바뀌게 될 때 형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의 농도는 IN-와 HIN의 B가 10분의 1이 될 때 우리가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즉 용액의 푸른색의 IN-와 이것의 10배의 노란색 HIN이 존재하면 엷은 녹색, 옆에서 본 녹색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KA를 표기를 해줄 때 KA는 여전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요. 이때 이제 H 플러스는 농도는 우리가 지금 X와 동일하게 취급을 미지수로 취급을 해주고요. 나머지 IN-와 HIN의 비율은 10분의 1로 우리가 맞춘다면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왔고 이것을 마이너스 로그로 pH로 전환해주면 pH 6에서 색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롬티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 존재할 때는 노란색이다가 pH가 6이 넘어가는 시점, 6이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초록색을 띠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실제 계산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색 변화의 첫 번째는 pH 6에서 처음으로 눈에 보인다. 그렇다면 이 밑에 존재하는 푸른색의 염기성 형태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더슨 헤슬백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핸더슨 헤슬백 식은 pH 이퀄 pKa 플러스 로그의 IN-오버 HIN의 B다 라고 생각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KA는 산성형 HIN의 지시약에 대한 헤르상수이다
그래서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pH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pH 이퀄 pKa 플러스 로그의 이제 10분의 1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10분의 1은 우리가 로그를 풀어주게 된다면 pKa 빼기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롬키몰 블루에 대해서 색깔이 변하는 pH는 7 빼기 1을 해준다면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핸더슨 헤슬백식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매우 편하게 이 pH를 색 변화가 일어나는 pH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기성 용액을 적정할 때 지시약은 처음에는 용액에서 IN-로 존재하지만 산이 첨가함에 따라 HIN으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IN-와 HIN의 비율이 10대 1의 비율일 때 색상이 다시 한번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역으로 변하는 케이스를 저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10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핸더슨 헤슬백에 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H 이꼴 8에서 브롬키몰 블루에 대한 색깔 변화는 pH 8에서 처음으로 염기 쪽에서 접근을 한다면 pH 8에서 어떠한 색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변화가 이제 녹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더 염기에서는 이제 파란색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산성 쪽에서 오게 된다면 노란색인데 pH 6에서 녹색으로 색상이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산의 적정에 브롬키몰 블루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 형태는 HIN, 노란색이고 색깔 변화는 pH 6에서 일어나게 되며 염기의 적정에 사용하면 처음 형태는 파란색이고 색깔 변화는 pH가 약 8에서 생긴다. 그때 이제 녹색이 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을 산에 더해주느냐 아니면 염기를 더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pH가 파란색에서 출발해서 녹색을 거쳐서 노란색이 되느냐, 혹은 노란색에서 출발해서 녹색을 거쳐 파란색이 되게 되느냐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녹색의 영역을 살펴본다면 결론적으로 6에서 지금 8의 영역이 이제 색상이 변화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브롬키몰 블루의 유용한 pH 범위는 우리가 pKa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pH로 표현을 해준다면 7의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7의 마이너스 1은 6이고요. 7의 플러스 1은 8입니다. 그래서 브롬키몰 블루 지시약의 적정의 범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곡선을 살펴보았듯이 이 당량점을 우리가 구하는 pH 곡선에서 pH의 범위가 지금 6에서 8 사이로 나오는 브롬키몰 블루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지시약이 어떠한 pH의 범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을 하게 될 때 제대로 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적정의 곡선을 그리게 될 때 이 종말점의 오차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적정, 즉 당량점에서의 pH를 효과적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다양한 산염기 지시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페놀프탈레인과 그리고 브롬키몰 블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롬키몰 블루를 살펴본다면 색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지금 pH 6에서 8, 여기에서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8 쪽에서 이제 다가오게 된다면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그리고 녹색에서 또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뀔 것이고, 노란색 쪽, 즉 산성에서 다가온다면 초록색을 거쳐서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H에 생각을 해본다면 중간점, 즉 중간점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 당량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당량점이 존재하는 곳이 이 브롬키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H 7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시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pH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8 사이의 pH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당량점은 약 1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 바이올렛은 이제 매우 센 산에 우리가 살펴볼 때 처음에는 이제 노란색이다가 센 산에 대해서 센 염기로 적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1을 지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티몰 블루를 살펴본다면 유용한 범위는 약 1.2에서 한 2.8 정도가 이제 유용한 범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시약을 선택해서 우리가 적정에 활용을 할 것인지는 이 지시약의 범위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지시약의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당량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pH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센 산을 센 산 그리고 센 염기를 우리가 똑같은 센 염기로 이제 적정을 했을 때, 그리고 약산을 센 염기로 적정을 했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당량점은 센 산과 센 염기의 경우에는 약 7 정도가 나올 건데, 약산과 센 염기를 하게 된다면 8에서 9 혹은 이제 10까지도 시프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8에서 9, 10까지 시프트가 되는 범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브롬티몰 블루, 페놀레드, M 나이트로페놀, 그리고 크레졸 프탈레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범위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시약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강염기에 우리가 센 산을 더하는 경우와 그리고 약염기에 센 산을 더하는 경우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강염기에 센 산을 더했을 때는 당연히 pH가 한 7 정도에서 나올 텐데, 약염기에다가 우리가 센 산으로 적정을 해준다면 pH가 4에서 5 혹은 이제 6까지도 시프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점에 떨어지는 지시약들을 살펴본다면 4, 5, 6을 살펴보았을 때 에리오크렘 블랙, 메틸레드, 브롬크레솔 그린, 그리고 메틸 오렌지 등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적정에 이 지시약들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성 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양성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듯이 H2SO4 혹은 이제 인산, H3PO4와 같은 산들은 우리가 해리를 여러 번 할 수 있다. H 플러스를 2번 혹은 이제 3번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인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삼양성 자산인데요. NaOH로 우리가 적정을 하게 될 때 이 다양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를 몇 번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당량점의 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H3PO4 같은 경우에는 당량점이 첫 번째 당량점이 있고요. H3PO4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진행되는 반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량점에서 들어가 있는 주요 화학종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H3PO4가 이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OH-도 없고요. H2PO4와 Na+와 그리고 이제 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두 번째 당량점에서는 H2PO4가 완전히 소모가 될 때까지, 그렇다면 그때 존재하는 것은 HPO4-2-가 이제 주 화학종이 되겠죠. Na+는 둘 다 생각을 안 해도 되고 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량점 도달 후에 계속해서 수산화 소듐을 이제 첨가하게 된다면 얘가 또 H-를 만나면서 점점 다 PO4-3- 로 이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양성 자산의 이제 적정 곡선의 특정 점에 대한 주성분 화학종들을 살펴본다면 염기 첨가 전에는 우리가 H3A와 이제 물이 존재를 하고, 염기를 첨가하게 된다면 첫 번째 당량점 직전 당량점 첫 번째와 두 번째 당량점 사이 두 번째 당량점, 이렇게 당량점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에서의 존재하는 이제 주성분 화학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당량점 전에는 H3A가 존재하고 H2A-, H2O가 존재하는데 당량점에 이르게 되면 첫 번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분 화학종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당량점 사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그때는 H2A-가 또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당량점에서는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서는 HA2-가 존재를 할 텐데요.
세 번째 당량점에 도달하게 되면 또 HA2-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A3-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량점 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과량의 이제 OH-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당량점 후에는 OH-가 추가적으로 주성분 화학종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pH의 그림과 NaOH의 부피를 이제 각각 pH를 Y축 그리고 X축에 NaOH를 부피를 넣었을 때 당량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곡선들이 여러 번 지금 휘어지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량의 OH-가 나올 때는 세 번째 당량점을 지나간 영역이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세 번째, 그리고 이 지점을 두 번째, 이 지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양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총 세 번의 이제 당량점을 거쳐서 pH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번에는 이항성 자산의 적정에 대한 전형적인 pH 곡선을 또 살펴볼 텐데요. 이 pH 곡선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항성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량점은 두 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pH가 pK1과 이제 동일해지는 지점이 있을 텐데 이때가 우리가 첫 번째 중간점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pH가 pK2와 동일해지는 지점이 두 번째 중간점이다 라는 것을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항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본다면 뭐 실제로는 H2SO4겠죠. 그런데 우리가 H2A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영역에서 우리가 해리가 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원래라면 HA와 이제 A-의 어떠한 농도가 똑같아지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H2A와 그리고 H가 이제 하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HA-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영역의 정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두 번째 중간점에서의 정의는 당연히 HA-와 그리고 A2의 이제 마이너스가 같아지는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배웠고요. 이 적정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핸더슨 헤슬백 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B에 대해서 구한다면 A-와 그리고 HA의 B에 대해서 구한다면 우리가 쉽게 당량점에서의 어떠한 pH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시학에 대해서도 배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항성 자산 혹은 다양성 자산에서는 여러 개의 당량점이 나온다는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력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그 전체적인 저희가 수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